네, 반갑습니다. 유튜영어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은 문법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할 문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벌써 또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할 문법이 바로 문법의 꽃인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문법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인데요. 이 이름부터 너무 어렵잖아. 관계대명사. 하지만 이 관계사라는 것은 투부정사와 함께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문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법은 배우기 전에 이 문법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면 더 좋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계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에 쓰이는 문법이냐를 한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일단 한글로 이런 문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 남자아이는 여자친구가 있다. 요런 문장을 아주 간단하잖아요. 요런 문장은 영어로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영어로 만들면 The boy has a girlfriend. 이게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한글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축구를 좋아하는 그 남자애가 제주도에 사는 여자친구가 있대. 요런 문장. 갑자기 문장이 길어졌지만 뭔가 문장 하나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죠. 그냥 남자애가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애인데 그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제주도에 산대. 이런 문장을 한 문장에 만들게 되면 정말로 상대방에게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한 방에 전달할 수가 있는 진짜로 좋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문법 혹은 듣기, 읽기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이걸 모르면 해석, 말하기가 정말로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좋은 문장을 이 관계사가 없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 문장을. 만약에 축구를 잘하는 남자아이가 제주도에 사는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문장을 만약 내가 관계사를 모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는 축구를 좋아한대. 근데 그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그 여자친구는 제주도에 산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장을 제가 네 번이나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사라는 것은 이렇게 네 번을 끊어서 말해야 되는 내용을 한 방에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는 영어 지식들을 이미 많이 전달했습니다. 일단 이 관계사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 그죠? 이 말, 관계사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관계사를 딱 한마디로 설명해 볼게요. 관계사는 형용사입니다. 관계사라는 것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를 이해하려면 형용사가 뭔지부터 이해해야만 돼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 형용사에 대한 강의를 이미 여러 번 했어요. 네 번이나 한 이유가 바로 이 관계사를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일종의 밑바탕을 깔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은 순서대로 촬영되고 있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사전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단 형용사가 어떤 식으로 명사를 꾸미는지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소년이 있습니다. The boy. 소년이 있죠. 근데 그 소년이 그냥 소년이 아니라 키가 큰 소년이라고 만들어 보면 the tall boy가 되겠죠. 이 tall이라는 이 형용사가 바로 이 소년을 꾸며주고 있죠. 그냥 소년이 아니라 어떤 소년? tall boy. 키가 큰 소년. 이게 대표적인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명사를 좀 더 화려하게 꾸며주죠. 형용사가 꼭 명사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 뒤쪽에서도 앞을 수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단어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단어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제가 뒤쪽에서 앞쪽 명사를 수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소년인데 그 소년이 공원에 있는 소년이래.
이렇게 하려면 the boy in the park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in the park가 앞에 있는 소년을 꾸며주고 있다는 이런 개념도 예전에 저와 함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관계사 수업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럼 관계사라는 것은 왜 배워야 할까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관계사를 배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말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대화를 하는 상황이야. 내가 어저께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관계사를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내가 너 그 남자 알아? 이렇게. 그럼 상대방은 그 남자가 갑자기 누구야?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겠죠. 어떤 남자? 이러면 저는 너랑 어저께 나랑 같이 만났던 남자 있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그 사람은 그 남자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야 너랑 나랑 어저께 만났던 그 남자 알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상대방은 단번에 제가 어떤 남자를 이야기하는지 한 번에 알아들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한 번에 던져주게 되면 대화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약에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래서 야, 저 남자 보여.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 남자인지 모르겠어. 야, 저기 공원에서 지금 걔랑 함께 뛰고 있는 저 남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번에 발견하겠죠. 두 번째, 이게 말하는 상황뿐 아니라 읽는 상황. 글을 읽는 상황에서도 관계사를 모르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이런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Who is the boy? 이렇게 하면 who가 당연히 누구라고 해석이 돼서 그 소녀는 누구이니?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장을 내가 봤어. I know the boy who likes apples. 이렇게. 이 문장에 who를 만약에 누구를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I know the boy. 나는 소년을 알아. 근데 누가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누가 likes apple. 누가 애플을 좋아하니? 막 이렇게 엉망이 돼버려 해석이. 이걸 누가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근데 관계사를 알게 되면 이 문장은 관계사 문장이구나.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소년을 아는데 그 소년이 사과를 좋아한대. 이런 식으로 관계사식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문장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 소년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를 알고 모르고는 단순히 말을 할 때, 그리고 글을 읽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계사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고 아는 것뿐 아니라 자유자재로 이용할 줄 알아야만 영어를 사용하시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자기의 영어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문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사를 회화에서 자유자재로 이용하게 되면 대화하는 상대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 사람이 영어가 기초 수준은 넘어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관계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개념을 배워보셨다면 다음 강의부터 과연 이 관계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쉽게 가르쳐 드리니까요. 관계사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쉽게 접근해 보세요. 그럼 다음 관계사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